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지난 6월 20일에 호주의 파이낸셜 리뷰는 호주 육군은 작은 부족의 여파로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의 도입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라인메탈과 한화디펜스에 입찰 재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호주 육군은 차기 보병 장갑차를 조달하기 위해 라인메탈링스와 한화디펜스 레드백을 최종 후보로 선출했으며 10개월여간의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1분기까지 차기 보병 전투차의 승자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여파로 예정됐던 450여 대의 조달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호주 국방부는 두 회사에 7월 말까지 300여 대의 조달로 입찰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50대 단위로 주문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준비하라고 호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라인메탈사와 한화디펜스는 급히 부품 공급업체에 연락해야 하며 공급업체 중 상당수는 현재 자체적으로 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대규모로 축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생산과 관련한 많은 비용은 고정 비용이어서 조달수를 줄이면 한 대당 도입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두 회사가 새롭게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에 따라 450대 조달을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에 정통한 호주의 소식통은 장갑차 도입수를 줄이는 것은 군대의 기갑여단을 추가하려는 장기 계획과 상충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 소식통은 모리슨 전 총리가 국방부의 유일한 무인항공기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그 비용을 사이버 보안에 투자했지만 신임 국방부 장관인 리차드 말스는 무인항공기 도입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에 대해 차기 보병 장갑차의 대수를 줄이기 위해 독일의 라인메탈과 한국의 한화디펜스에 연락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랜드 400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있는 연합 무장전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는 사전 정부의 결정이며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추가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정이 나면 정부 발표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파이낸셜 리뷰지에 따르면 차기 보병 장갑차에 대한 막대한 지출은 호주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전에 맞지 않은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군사분석가인 마커스 헬리어는 차기 장갑차의 도입 대수를 줄이면 모든 육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차량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랜드 400 프로젝트에서 절감한 자금으로 무인항공기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 및 장거리 폭격기의 도입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호주의 차기 보병 장갑차 도입 사업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알바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발생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종 테스트의 승자 발표도 9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징조는 호주의 선거를 앞두고 호주 국방부와 정부가 차기 장갑 차량의 도입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구매 프로젝트여서 호주 연방 총선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스콧 모리슨 호주 전 총리의 자유국민연합은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호주의 파이낸셜 리뷰지가 소문은 사실이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호주의 새로운 알바니지 정부의 행보도 이전 정부의 행보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전 정부에서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알바니지 정부는 봉합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알바니지 총리가 5월 23일에 총리직에 오르자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리차드 말스 연방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웨이펑어 국방부장을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 성사된 것은 3년 만입니다.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말스 장관은 취재진에게 중국 국방장관과 1시간 넘게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호주와 관련한 많은 사안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완전한 대화를 나눴다며 지금 이 시기에 양국 간 대화의 길을 연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스 장관은 이번 회담을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하며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다. 이 복잡함 때문에 지금 대화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호주가 2018년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당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공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호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및 보리와 석탄 등 10여 개 제품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복성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섰던 모리슨 총리가 물러나고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취임하면서 양국 관계는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호주와 중국이 수년간의 긴장 국면 끝에 화해의 신호를 보였다며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와 중국 국방장관이 솔직한 대화로 서먹한 분위기를 없앴다고 전하면서 말스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중시하는 새로운 총리가 들어선 호주가 앞으로 대중국 봉쇄 정책의 한 축인 쿼드 등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얼마나 호응해줄지를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호주와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총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호주에서는 더튼 전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도입 계획의 일부를 폭로하여 큰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유당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후임 대표로는 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더튼 장관이 취임했는데 그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203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2척 도입하고 호주 내에서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이 추진됐다고 폭로해 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지난 정부는 미국과 영국 및 호주로 구성된 군사동맹 조직인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3국은 18개월째 호주 핵잠수함 도입 절차와 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주의 새 정권을 담당하는 노동당은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자유당과 다른 입장입니다. 즉 지난 정부는 어택급 잠수함 도입을 중단하고 업그레이드한 콜린스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어택급 잠수함의 중단으로 부족한 잠수함 수를 메우는 동시에 핵잠수함 도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수입한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현실적이지 않으며 호주 내에서 건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을 처음부터 육성해야 하고 설령 원자로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수입하더라도 핵폐기물은 호주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현실 문제를 고려해 알바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핵잠수함 도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의 갭을 메울 재래식 잠수함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말스 신임 국방부 장관도 2038년까지 호주 내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지난 정부의 계획은 너무 낙관적이며 따라서 이 간극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집권당인 자유당의 새로운 대표인 더튼 씨는 지난 정부 시절에 자신이 관여했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의 일부를 폭로했고 현재 언론은 모리슨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계획을 현 정부도 이어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튼 씨는 모리슨 정권이 존속하고 있었다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도입이 7, 8월에 발표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노동당이 이 계획에서 손을 떼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오커스 협의에 관여한 관계자는 연내 발표하려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망쳤다고 말했고 정치권과 국방당국자들도 오커스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콜린스급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튼 씨가 밝힌 계획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튼 씨의 주장은 업그레이드형 콜린스급 잠수함을 도입하고 핵잠수함을 도입하자던 기존의 생각을 뒤집고 업그레이드형 콜린스급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고 곧바로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더튼 씨의 발언은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두고 호주 내에서 옥신각신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핵잠수함 도입까지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